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본 분양 성수기가 개막을 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알짜 단지가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113 부동산 대책과 또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일정 등으로 그동안 눌렸었던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꿈틀꿈틀 부동산 시장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빨리 움직이셔야죠. 자, 부동산 알짜 정보도 오늘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생생하게 부동산 현장을 그대로 스튜디오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정보들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화요일은 생생한 현장 속으로 체크해 보기 전에 저희가 알아두면 힘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부터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거시적으로 무언가 좀 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 유용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공개되는 내용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낮에 보니까요,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언제 추웠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더워진다. 이 날씨의 변화도 참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매번 또 여름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겨울에도 여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여름에도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바로 부동산 투자의 기술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기술을 크게 제가 선점해 본 부분을 두 개 말씀드리자면 바로 선점 투자 방식과 그리고 기술적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감은 잡히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선점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풀이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을 하시고 하락기에 매입을 하는 전략을 가셔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대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 방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아파트라는 부분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어떤 표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또 그 예정지다라고, 예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지금은 새로 지정이 되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새로 지정되는 그런 지역들도 바로 선점 투자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되는 부동산들 사업 단계별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 처분 후에 철거가 된다면 바로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주하는 예정지 주변으로도 투자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된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됐던 매우 노후된 주택들을 또 새로 빌라나 다세대로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의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지하철역이나 업무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여기에 또 지가가 상승한다는 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요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여건이나 개발 호재를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많은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을 많이 선점하고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기술적 투자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거나 또는 경매를 활용해서 가는 방식, 그리고 리모델링, 신축,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또 거기에 대한 부동산에 또 차익을 남기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를 굉장히 큰 야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야산이 조금 더 작게 쪼개진다면 좀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 작게 쪼개진 토지 위에 집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더 많은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선점을 하느냐, 또 누가 먼저 하느냐가 또 다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법원에 가신다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경매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자, 경매에 가서 낙찰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또 NPL이나 이런 부실채권에 관심을 두시고 또 유치권이나 법정재산권 등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먼저 공부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보신다면 낡은 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이 낡은 주택을 또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집이 그전에는 한 채였던 것들이 작은 소형 주택으로 여러 개 나눠짐으로써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업무적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업무 지역으로, 업무 건물로 바뀜으로써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의 일반 주택이었던 것들이 또 상가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통한 또 이런 가치 상승, 이런 것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술적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즉 싱크대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그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핵심 요지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 방식이라든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입하셔서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을 통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기술적 방식들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또 남길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 팁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임종수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수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7년 부동산 틈새 시장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공덕빌딩 10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생생 부동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곳은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5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이고요. 총 5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인데요.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총 7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가구 주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용산구 용문동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용문동의 입지적인 여건부터 분석해 볼까요? 예, 용문동의 입지적 여건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신다라면 서울시 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서울시 가운데를 한강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각형 그릴 수 있는 이 강남 지역이라든가 또는 종로 지역 그리고 영등포 지역이 바로 이 업무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저금리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무 지역을 필두로 한 수익형 부동산들이 관심이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수익이 있는 곳에서 또 수익이 또 생긴다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하시는 그런 젊은 임차인들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지역이 바로 이 용산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서요, 서울시 안에서도 정 가운데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입지 여건에 따른 어떤 개발 호재가 계속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은요, 바로 효창공원 압력을 도보로 5분의 이용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좌측으로 이동하신다면 바로 공덕역인데요. 공덕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부분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이런 업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측으로 좀 더 가신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암동, 바로 미디어 시티라고 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송국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러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신다면 바로 4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
삼각지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지하철 위로 올라가시면 서울역과 또 용산역, 바로 광역 열차망이겠죠. 우리가 서울 시내 안에서 도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 지방으로도 연결되는 광역 열차망을 통해서 이 서울 지역에 또는 지방까지 포함했을 때 이런 전체 교통의 어떤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신다면 바로 한강이 보이는데요. 한강을 통해서 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동이 또 가능하시겠고요. 바로 우측에 용산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자, 용산 미군 부대가 바로 또 평택으로 이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용산 미군 부대가 또 최대 공원, 최대 크기의 공원인 민족공원으로 탈바꿈되고요. 또 주변에 캠프지라든가 또 용산역 주변으로 한 국제 업무지구 같은 여러 업무 지역들이 옆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임대 수요는 상당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용문동 뭐 좋지만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용산구의 개발 호재는 굉장히 많은데 용문동 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제가 입지 여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호재라는 것도요, 그 입지에 따라서 모든 개발 계획들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호재가 잡힐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요,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2030, 즉 203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느라면 바로 강남 이 지역과 그리고 한양 도성 그리고 또 영등포 여의도를 기반으로 한 이 3도심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3도심을 필두로 해서 개발 계획 그런 것들은 바로 도심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바로 용산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와 강남 지역을 아우르는 이 지역은 바로 앞으로도 개발 계획과 그리고 또 수요가 증가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자, 용산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용산 미군 부대가 또 평택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이 지역은 바로 공원으로 예정돼 있고요. 주변에 캠프부지라든가 또는 유엔사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입주기재 최소직으로 할 수 있는 주선복합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만한 지역과 그리고 또 용산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 빌딩 주변에 업무적으로 바뀐 탈바꿈할 지역들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는 한남 뉴타운이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용산에는 이렇듯 용산에 대한 그 업무 지역과 그리고 주거 지역 그리고 또 쾌적한 어떤 자연환경 이런 것이 아울러져서 최고의 지역으로 바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 개통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용산까지 강남에서 연결되는 라인이 연장 개통에 대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서북쪽으로 삼성까지 연결되는 또 신분당선 연장 개통에 대한 부분이 또 실현됐을 때는 용산은 말 그대로 서울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심에 있는 또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관련해서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문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들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건물 저희가 통째 또 그 안에도 내부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예, 건물을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1층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또 2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꼭대기층이죠. 맨 위층에는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 수요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면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원룸과 1.5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 그래서 실제 생활은 거실에서 하시면서 모든 어떤 짐이라든가 생활용품들은 다 또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주인 거주층은요, 식구가 좀 많으신 분들도 거주를 하면서 편리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주와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어떤 임대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또 다가구 주택이니까 가격대가 확 나오면 다세대 주택 보셨던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다가구 건물입니다.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인 게 다가구고요. 호수마다 주인이 다 다른 게 다세대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또 헷갈리시는 분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매매 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매하시는 금액이고요. 보증금 현재 6억 3천만 원의 임대가 완료돼 있고 월세는 23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230만 원에
대출 3억 원이 가능하기에 대출과 그리고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5억 7천만 원으로 다가구 15억의 주인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가격 정보까지 봤고요. 많은 분들이 뭐 귀가 쫑긋 거리실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좀 조심해라. 좀 체크해 주시죠. 다가구 주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도 하시면서 또 임대 수익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그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또 그 임차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내가 거주를 하면서 맞춰 주었을 때 그 집은 공실이 나지 않고 편안하게 월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임차인의 필요한 니즈를 정확하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또 임차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이번에는 망원동 가보도록 할 텐데요. 망원동에 또 매력 많잖아요. 어떤 네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망원동은 이번에 마포구라는 부분에 있죠. 근데 마포구가요. 단독주택 표준지 시가가 또 3위를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제주도와 부산에 이어서 3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독주택이나 또 이런 다가구주택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망원역 6호선입니다. 망원역 6호선 이용해서 약 10분 정도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바로 한강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자, 한강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한강에 쾌적한 이런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까지는 도보로 약 한 2분 정도면 바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호선 이용해서 좌측으로 가실 때는 바로 상암동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또 홍대 상권과 더불어서 공덕역 그리고 또 용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호선을 이용해서 많은 아시는 것처럼 홍대라든가 또는 서강대학교라든가 이대라든가 여러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좌측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자가용 이용하실 때는 또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또는 또 자유로 또 여러 가지 또 자동차를 이용한 또 간선도로망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지하철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하실 때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적인 부분에서요. 한 번 더 보신다라고 하면 이 용산 이 마포구 안에는요.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과의 그런 접근성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입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망원동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 호재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새 마포 지역이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네. 개발 호재 뭐 어떤 부분 체크해볼까요? 사실 이 마포구는요. 앞으로의 어떤 개발 호재보다 지금 천천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마포구에서 홍대 상권에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마포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참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많이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예전에 홍대 상권에서뿐만 아니라 이 홍대 상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많은 상권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잠깐 연남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골목골목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커피라든가 또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망원동이라든가 여러 지역들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홍대 상권에서 좀 더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나가는 그런 창업자들 그리고 또 이 창업자들을 따라서 또 소비를 하는 또 젊은 소비층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홍대 일대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소개드리는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홍대 상권이 확장되면서 또 경리단길이라든가 또 여러 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것처럼 망리단길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망리단길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망원동에서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전에 굉장히
잘 조그만한 그런 점포들이 작은 창업자지만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을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또 변경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확장되는 이런 상가로 인해서 그들의 그런 주택가가 또 상가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에서 상가로 변하게 된다면요, 바로 임대 소득이 생기게 되고요. 임대 소득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어떤 기술적인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 주택이었던 부분이 상가로 바뀌면서 이런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의 주택이었던 곳이 또 상가로 바뀌고 그 상가로 바뀜으로써 또 주택지가 또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주택지도 역시나 가격이 또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마포구는 계속적으로 살아 숨쉬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강이 되겠죠. 자, 이 한강에서 망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였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동네지만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 그것도 남쪽으로 가능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한강의 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이 좀 더뎠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 아파트 분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연예인들이 또 한강에 대한 어떤 수요로 인해서 또 한강을 찾는 연예인들의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강의 마포구의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물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건물 역시나 완공이 됐어요. 어떻게 네네. 지어졌습니까? 즉 건물을 보신다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층과 그리고 또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층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이나 또는 1.5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세대로 되어 있고요. 또 4층에는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기도 역시나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주차 공간, 주거 공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룸에는 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여러 가지 풀 옵션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옵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주인층은 방 2개 거실과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넉넉하게 생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도 사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물도 중요하지만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이 공교롭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네요. 거랑 같은 가격입니다.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건물 통째로 매입하는 가격이 15억 원이고요. 보증금 현재 5억 4천만 원이 맞춰져 있고요. 월세는 240만 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억 4천과 그리고 또 4억 2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는 실투자금 5억 4천만 원으로 월세도 받아 가시고요. 또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가 가능한 그런 다가구 주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서두에서도 제가 관리적인 측면을 좀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요, 일반적으로 지가 상승이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 단기간에 대한 시세 차익보다는요, 좀 더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좀 더 기대하면서 가는 그런 부동산으로 좀 더 봤을 때 입주권과 그런 호재 같은 경우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 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확인해봤고요.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현장을 발빠르게 뛰어다니듯이 생생부동산 현장 통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해 봤는데요. 방송 중에 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7년 부동산 틈새 시장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한 현장 속에서 부동산 정보 함께 전해주신 분은요, LG 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 도대는 부동산 정보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형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들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김영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네. 자, 우선 그 강남구와 서초구를 통틀어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항상 관심의 대상인 지역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서초동의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매물은 우선 그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까지는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대지가 328평에 7층짜리 3개 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주차가 세대당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야말로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경비실까지 만들어지는 서초동의 트리플 역세권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서초동 찾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박준영 소장님께서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저평가 지역이라 개발료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는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과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마포구 성산동 지역과 동대문과 청량리의 대형 상권과 종로의 업무지 그리고 주변 대학가들의 배우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여 수익과 차익의 동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요,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가좌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첫 지역은 마포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동의 매력 체크해 볼 텐데요. 성산동의 매력 어떤 부분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초역세권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 중앙선 가좌역을 도보 2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6호선과 그리고 공원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 내부순환도로 진입로가 가까이 있어 감백무성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성산대교로 진입이 수월하여 서울 시내와 강남 여의도 및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배우 수요와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받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현장 바로 앞에는 가재열 뉴타운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재열 뉴타운은 2019년까지 약 2만 세대의 5만 명이 거주할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를 할 수 있고요. 이 지역 일대가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쪽으로 강북의 대형 업무단지를 주목받고 있는 IT, 미디어, 그리고 업무지구인 상암 DMC가 인접하였는데요. 상암 DMC는 현재 87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약 4만 명이 근무 중에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부한 녹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인데요. 도심이지만 본 매물지 바로 앞에는 홍대천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궁동공원 그리고 안산 도시공원이 가까이 있어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매우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가깝게 관공서, 재래시장,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등이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첫째 마포구 성산동의 매력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지역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 많은데요. 성산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암 DMC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암 DMC에는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하여 미디어 기업 그리고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그룹 계열사 건물 등 방송사와 IT 기업의
다수 위치하였고요. 향후 상암 DMC를 상징할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엔 강북을 대표하는 대형 업무단지로서 지역 경제는 물론 주변 부동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대 상권 확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의 대표 상권 중에 하나인 홍익대 앞 상권이 마포구 서교동에서 동교동 시작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수동과 그리고 공항철도 개통 호재로 주목받는 연남동과 그리고 성산동까지 상권이 확대되고 있어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임대 수요도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시가 수색 역세권 전체 개발을 여의도권의 1.5배 규모 약 32만 3천 제곱미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철도 시설을 당초 예정보다 50% 이상 확대하고 경의중앙선을 지화하는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하여 철도로 단절된 상암과 수색을 하나로 묶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자 서부권 강역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수색역 개발과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으로 상주 인원을 약 최대 7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어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 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나아질 미래가 전망이 되는 성산동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지어졌는지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 12월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3층의 로얄층으로 등기 전용 면적은 29.37평, 실사용 면적은 한 16평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은 20.28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넓은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기본으로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와 그리고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건물에서 보기 드문 사면 대리석으로 마감하였고요. 그리고 중문을 설치하여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옵션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비대, 전기 쿠탑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보면 오래 살아도 질리지 않도록 정말 실용성 넘치게 만들어졌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멘트 분석해 봐야겠죠. 가격 정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지역의 투룸의 분양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분양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투자는 2,8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8천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4,8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366만 원의 수익률 7.5%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측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매수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역이라 앞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기업의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입주함으로써 직장인층의 풍부한 배우 수요 확보와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황금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투자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매물 위치라든지 주변 지역 및 그리고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사항 꼭 체크하셔서 리스크 없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돈 내는 부동산 정보 이번에는요. 김영주 이사와 함께 강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 가보도록 할게요. 서초 이렇게 겹치는 건 그만큼 노른자라는 거죠. 네, 서초동의 매력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우선 그 교대역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이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교대역까지가 직선거리로는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또 이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세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법조타운이라든지 강남 뭐 삼성 본사 또 대로변에 오피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고급 임차인들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성 투자자들의 관심인 지역이 본 매물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대로변 이 상업지역과는 이 본 매물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지 328평의 7층 건물의 3개 동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개발 호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직접적인 개발 호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대로변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3종입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도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이 부지가 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4만 명의 유동하는 인구가 유입될 예정인데 본 매물도 이 롯데 칠성부지와 같은 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3종의 바로 윗단계에 있는 준주거지역으로도 종상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 본사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또 옆에 조그맣게 있는 코롱 오피스 부지 그리고 요즘 세간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본 매물지와는 약 500m 이내가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개발 부지와는 매우 밀접한 앞으로 기대를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가 본 매물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들 굉장히 또 강남권 안에서 서초구 안에서 또 개발 호재 많잖아요. 어떤 네.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강남에 강남의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뭐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강남의 그 한 축에 이 서초구에는 롯데 칠성부지가 있습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2009년도에 준공된 이 삼성전자 본사보다 토지의 면적이 1.5배, 규모로는 2배 정도의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송파에 이어서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뭐 호텔을 비해서 오피스, 유입되는 잠정적인 유입되는 인구만 4만 명 정도가 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세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한남 IC와 이 서초 IC의 정체 구간, 지상의 이 공원 일부는 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에 도로를 신축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데 본 매물과는 약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7만 평의 이 공원이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개발 호재의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삼풍 아파트라든지 또 지능 아파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정거장인 이 가까운 곳, 이 서초역 인근에 이 정보사 부지 이전으로 인해서 장제 터널이 생겨나고 또 그 위 지상에 서리풀 공원의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과는 정말 그야말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셔도 뭐 투자에 성공적인 매물이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제 터널 정말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면서 언제 개통되나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되려면 약간 한 3, 4개월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 네네. 지어지는지 이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정말 그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쟁력을 잘 갖춰준 매물입니다. 오히려 뭐 개발 호재라든지 뭐 입지적인 것들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본 매물은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과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가 328평에 7층짜리 3개 동의 건물이 생겨나는데요.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각 세대에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의 임차인들은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성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늘어나는 이 전기차 수요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2대가 만들어집니다.
지하의 주차장의 층고의 높이가 무려 9m가 만들어집니다.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고요. 지하에 이 통신망까지도 뭐 따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아주 지하에서도 원활하게 수신이 가능합니다. 뭐 1층에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비실까지도 만들어지고요. 센서 감지실을 CCTV를 포함해서 만들어냅니다. 각 세대 개인 낙하 그리고 주민 공동 편의시설까지도 만들어지고요. 보통의 다세대가 8인승에서 9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지만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상 7층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설치가 됩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훌륭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모두 한샘 디자이너가 와서 구축해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초역세권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 확인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정보가 가장 궁금합니다. 서초동안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얼마일까요? 네, 매매 가격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이 지하 주차장의 공사비가 세대당 원가가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완공시에는 지하 주차장의 가치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 3억 7,500만 원, 전세는 3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금은 3,500만 원으로서 훌륭한 매물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 2억 6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약 8,500만 원으로서 매달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8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 투자 양극화 시대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매물이 살아남고 또 어떤 매물이 도태되는가. 중요한 점은 세입자,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매물에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 박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안암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남, 강북 바쁘네요. 제기동 지역에 있어서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6호선 안암역을 도보 3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1호선도 도보 1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여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내와 강남의 업무 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와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서울 시내와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배우수를 갖춘 입지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앞 고려대를 비롯하여 그리고 성신여대, 한성대, 그리고 경희대 등 명문 대학교가 인접하였고요.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동대문과 청량리라는 대형 상권을 배우주로 두고 있어 상인들의 임도 수요 또한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라든지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편의시설과 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 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도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 하면 많은 개발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쪽 제2동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에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인데요. 오래된 구시가지의 복잡한 상권과 이권 때문에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오래된 구시가지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청량리역 홍등과 철거 공사가 시작하였고요. 롯데 아울렛이 영업을 중지하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등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는 GTS 노선이 2개 그리고 KTX 평창선까지 개통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욱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TX B노선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 그리고 C노선 의정부에서 삼성 구간이 개통되면 강남과 강북 도심의 접근이 약 15분 내로 가능해짐으로써 대단히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올해 7월 개통 예정인 우이 신설 경전철은 강북구 의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구역 내 철도나 전철역을 중심으로 교육, 그리고 보건, 복지, 관광, 문화, 그리고 상업, 체육 등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갖춰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 향상,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임대가 및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해 본 지역은 저평가 지역으로 개발 여지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주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높은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교통 부분이 있어서 좀 기대감을 실을 수 있겠습니다. 건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7층 중에 5층이고요. 그리고 전용이 41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이 17,008제곱미터에 주방과 그리고 분리된 넓은 거실과 발코니를 갖춘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기본으로 지하 주차장과 1층 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LED 전등, 그리고 방문용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와 고급 자재료 내외장 시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로 방지, 그리고 사면 대리석 시공과 풀 옵션으로는 냉장고, 드럼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전기 쿡탑을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메리트로 나와 있는데요. 분양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는 좀 여유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꼭 월세를 끌고 가시면 수익과 차익에 동방상승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약 90만 원, 월세 9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5,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8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69만 원. 수익률 7%대 이상이 나오는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차익형도 좋지만 수익형 부동산 핫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형 관련한 부동산 투자 정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점도 체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매물은 선분양이고요. 후분양이나 선분양이나 일단은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오셔서 주변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 및 그리고 개발 호재가 진행형인지 그리고 예정형인지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은 바람직한 투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박준영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짜 정보 3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 궁금하신 부분,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